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인근 바닷가 약 7마일에 이르는 구간이 오늘부터 잠정 폐쇄됐습니다. 기름 찌꺼기인 타르볼 유입이 원인인데요. 관계 당국은 타르볼이 유입된 과정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7마일에 달하는 LA 인근 바닷가가 오늘부터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구간은 엘시군도에서 토렌스 사이 해안으로 한인들이 자주 찾는 레돈도 비치도 포함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타르볼의 유입 배경. 당국은 주민들의 건강과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해변 폐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We are continuing to analyze the beaches and try to determine the source for the tar balls and tar patties that washed up on shore yesterday. 유입된 기름의 양은 2배럴 정도로 추정되는데 크기도 골프공 정도의 크기에서 소프트볼공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관계 당국은 바다를 비롯한 해변 주위와 해변으로 밀려온 이물질에 대한 접촉을 일체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석유 성분의 물질은 피부 손상과 함께 일단 건강에 해가 됩니다. We're advising them not to go in the water. The source has been undetermined. They're still testing what's washed up. 지난주 발생한 산타바바라 카운티 지역 대형 기름 유출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an this be connected to the Santa Barbara oil spill? And my answer is I just don't know yet. It's too early to tell, and obviously that's a concern that we have and something that we're following up on. 조사 당국은 해안 주변 정류소와 정박 중인 유조선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지만 누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가주보험국이 우버와 리프트 등 이른바 공유 차량 택시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기존 택시 업계의 반대 속에서도 공유 차량에 대해 사실상 일반 택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공유 차량 서비스 확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보험국이 우버와 리프트 등 이른바 공유 차량 서비스에 대한 보험 혜택을 확대 승인했습니다. 보험국이 승인한 새로운 보험 상품은 차량 공유 운전자의 개인 보험에 8%의 추가 비용을 더해 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과 운전자, 승객, 보행자까지 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가주보험국이 사실상 택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So far in 2015, Lyft reports averaging 2.5 million rides per month and Uber 30 million rides monthly. 파머스 보험사가 출시한 이번 보험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가 영업을 개시한 직후 손님을 태우러 가기까지 이른바 영업 외 시간에도 택시에 준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마다 최고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실제 개인 차량이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험 적용이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6살 소녀가 영업 중이 아닌 우버 차량에 치여 숨진 이래 관련 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Not only is the rideshare driver covered, but the citizens of California are also covered for any damage that might occur at the time that that person is actually looking for a fare. So 가주보험국의 이번 결정에 일반 택시 업계는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해 운영하는 한인 리무진과 택시 업체들도 최근 젊은 한인들을 중심으로 우버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경쟁력에 따른 수익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상당수 한인 불법 택시 운전자들도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로 등록 가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서비스 확대가 향후 타운 불법 택시의 양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2011년 KBS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청춘 합창단이 오는 6월 1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공연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지난 2011년 KBS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청춘 합창단. 오는 6월 1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공연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기념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도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국의 청춘합창단 측에서 유엔에서 어떤 공연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취지에도 맞고 그날 음악 공연을 통해서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단원들의 평균 연령은 64. 사실 2011년 방송 당시 청춘합창단은 3개월 단기 기획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에서 청춘공연단의 공연은 30회를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도 저희들이 유엔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경과된 지금 우리 합창단원은 물론이고 저희 합창단원을 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한 분도 저희들이 유엔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청춘합창단 단원들은 남북분단과 관련해 일종의 빚을 안고 있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엔 공연에서 공연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각국 외교관들과 유엔 사무관들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악천후가 몰아닥친 중남부와 멕시코에서 닷새 동안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수일 내에 또다시 폭풍이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주 특파원입니다. 범람한 강물이 주택 1층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살림살이가 순식간에 소용돌이에 휩쓸리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t's living on the river. You never know. 5 minutes, 5 miles, weather's going to change, water's going to rise. You just take it as it comes.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는 땅 밑에 안치돼 있던 관까지 지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At first, I didn't believe it. I'm like, what, is that a casket? And then I came closer. I'm like, I got pretty scared because I'm like, how can a casket up here? 텍사스 15명, 오클라호마 6명, 그리고 멕시코 북부 14명 등 닷새 동안 모두 35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에서는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개시됐지만 수일 내 다시 폭풍이 예보되면서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범람 직전인 콜로라도강 유역 등에서는 이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The river is still up, so if we were to receive a small amount of rain, we could be right back into an emergency situation in regards to floods. 텍사스에서는 폭우와 홍수 와중에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석유 시추 시설을 덮쳤습니다. 부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중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블래터 현 FIFA 회장이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출마를 고집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FIFA의 비리 혐의가 불거진 뒤 먼저 유럽 축구계에서 블래터 FIFA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블래터 회장이 다시 당선될 경우 FIFA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Aujourd'hui, je viens te demander de quitter la FIFA, de démissionner de la FIFA, de partir de la FIFA. Parce que l'image est mauvaise, on ne peut plus continuer comme ça. FIFA의 공식 후원업체들도 이번 뇌물수수 파문을 비난하며 블래터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블래터 회장은 비리 혐의는 FIFA의 극히 일부분이고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5번째 회장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gin on what will be a long and difficult road to rebuilding trust. 이번 회장 선거 후보는 블래터와 요르단의 알리 왕자 2명입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후 차기 회장을 뽑는 FIFA 총회가 스위스 쥐리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FIFA 개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FIFA와 함께 국제 스포츠계의 양대 축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FIFA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육자회담 대표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강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북한을 제외한 담합을 용납치 않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규선 특파원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지난 27일 회담 결과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한미일 3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의 등 뒤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어떤 담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상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무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서 한미일 3국과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면서 앞으로 북핵 협상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미사일 조립시설로 보이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이라고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보다 더 큰 장거리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중축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위성 사진입니다. 사진 오른편에 증축된 발사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왼편에서는 새로운 건물 신축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물 신축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건물의 형태를 거의 갖췄습니다. 38노스는 신축 건물의 용도를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발사장을 참고해 볼 때 대형 미사일 조립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건축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서 발사 준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에 증축된 발사대는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보다 더 큰 장거리 로켓을 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다는 점은 현 상황에서 발사는 시간 문제일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5원 5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